밤이 깊어질수록 고독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독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칼 윤기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상태인가요?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거나 가족과도 거리감이 느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혹은 겉으로는 관계가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연결되는데 나는 혼자일까? 우리 사회는 고독을 실패로 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런 낙인이 고독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감추려 합니다. 바쁜 척하고 괜찮은 척하며 혼자가 아닌 척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독은 더욱 크게 울립니다. 칼 융은 평생 고독과 씨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적으로 성공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항상 혼자였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공 속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였다고. 하지만 융은 이 고독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그것은 표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한 우주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것이 사회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고독의 진짜 의미를 탐험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고독에 선택되는지, 왜 깊이 있는 영혼들이 더 외로운지, 왜 성장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는지. 이것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기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해할 때 당신의 고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변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고독은 선택된 자들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독을 경험하지만 깊은 고독은 특정한 영혼들에게만 찾아옵니다. 표면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들,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혼자일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일까요? 사교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인 이유는 당신이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깊은 것을 갈망합니다. 표면적인 대화, 가식적인 웃음, 의미 없는 모임, 이런 것들이 당신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융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들 활동 자극.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내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색 깊이 고요함.
만약 당신이 내향적이라면 고독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필연적으로 고독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군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의 가치를 의문시하고 사회의 기대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선택합니다. 수능을 선택합니다. 군중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대가는 고독입니다. 이것을 명예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이 용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깊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고독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가까웠던 친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내가 좋은 친구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고.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나듯이 이 과정에서 예전에 당신에게 맞았던 것들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됩니다. 예전의 관계, 예전의 대화, 예전의 활동, 이 모든 것이 작아지고 좁아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만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주파수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다른 차원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는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 관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장하면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과 줄 수 있는 것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과 에너지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오래된 잎을 떨어뜨리듯이 당신도 성장하면서 오래된 관계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페르소나를 유지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모습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 하지만 이 가면 뒤에 진짜 우리는 숨어 있습니다. 고독은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고 기대에 부응할 필요도 없으며 역할을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수 있습니다. 윤근 자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모든 가면 너머에 있는 진정한 당신입니다. 페르소나가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도 아닌 순수한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자기와 만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고독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회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목소리가 아니라,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이 목소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이것은 두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과 만날 기회를 주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혼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즉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느끼는 사람, 깊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신이 고민하는 질문들을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 당신이 느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당신을 이상하게 만들고 외계인처럼 느끼게 하며 혼자라고 느끼게 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깊이는 소수의 특권이자 부담이라고. 깊이 있는 사람은 표면적인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묻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그들을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은 혼자인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에 머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것들에 만족합니다. 일, 돈, 취미, 오락.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의미, 목적, 연결, 진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피상적입니다. 날씨 가시 불평. 깊이 있는 사람은 이런 대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독이 커집니다. 당신의 깊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표면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쉬운 대답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계속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라도. 다섯 번째 비밀은 고독은 무의식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히 억압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창조성의 셈이었습니다.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과 대화하려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요함은 고독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끝없는 자극, 멈추지 않는 정보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외부로 끌어냅니다. 우리는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내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꿈이 더 선명해집니다. 직관이 강해집니다. 상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윤근 평생 자신의 꿈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상징들을 해석하고 패턴을 찾으며 무의식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작업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의 무의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십시오. 무의식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무의식과의 대화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치유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인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고독은 창조를 위한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창조는 고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술가는 혼자 그림을 그립니다. 작가는 혼자 글을 씁니다. 음악가는 혼자 작곡합니다. 창조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행위입니다. 융 자신도 그의 가장 깊은 통찰들을 고독 속에서 얻었습니다. 그의 붉은 책은 그가 극심한 내적 고독의 시기에 쓴 것입니다. 그 시기 그는 외부 세계로부터 물러났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창조는 새로운 것을 세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내면에서 옵니다.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에 접근하려면 외부 세계로부터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고독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창조성이 꽃피울 수 있는 토양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반응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창조합니다. 창조는 예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당신에게 공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을. 일곱 번째 비밀은 고독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지내고 산만하게 하며 외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림자는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윤기 말한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억압한 감정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성들. 우리는 이것들을 무의식 속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림자가 되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고독 속에서 그림자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수치심. 우리가 부인하려 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심지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그림자와 대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대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억압된 것은 투사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싫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정직하게 마주할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그림자뿐입니다. 이 만남은 두렵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안의 분노를, 당신의 질투를,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완전해집니다. 더 진실해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8번째 비밀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고독이 어떻게 연결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융의 지혜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계를 찾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완전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신과 평화롭고 자신을 알며 자신을 사랑할 때 그들은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선택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과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당신이 고독 속에서 자신과 화해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9번째 비밀은 고독은 영적 각성을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 고독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막의 은자들, 산속의 수행자들, 침묵의 수도원들. 영적 탐구자들은 항상 고독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신성과의 만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종교적 사람은 아니었지만 깊이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신성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와의 만남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만남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내부의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느낍니다. 당신을 넘어서는 존재, 당신을 포함하는 전체 당신이 그 일부인 우주. 이것은 종교적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월의 경험입니다.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경험.
분리의 환상을 넘어서는 경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혼자임 속에서. 역설적으로 완전히 혼자일 때 당신은 모든 것과 하나임을 느낍니다. 이것이 고독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고독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신성한 경험인 이유입니다. 10번째 비밀은 고독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좋아요, 칭찬, 인정을 갈망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우리는 이런 외부의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다른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외부의 승인 없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힘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깊고 견고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는 바위입니다. 고독을 견뎌낸 사람은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어려운 것, 즉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에 비하면 쉽습니다. 당신의 고독을 힘의 원천으로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비밀은 고독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고독 속에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독은 계절과 같습니다. 그것은 왔다가 갑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윤근 인생을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확장과 수축 외향과 내향 연결과 고독,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이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고독 속에 있다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 계절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면 사람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은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당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고독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재탄생시킨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비밀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독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발견입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모든 기대를 버렸을 때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당신입니다. 융의 평생 작업은 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눌 수 없는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립을 통합하고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역할을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대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적응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숨깁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일 때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해집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이것은 해방적인 경험입니다. 이 해방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이 발견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이 발견을 위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자궁과 같습니다.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곳, 진정한 당신이 출현하는 곳, 이것이 고독의 궁극적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12가지 비밀을 모두 탐험했습니다. 고독이 선택된 자들의 표시라는 것 변화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는 것, 깊이 있는 사람이 더 외롭다는 것, 무의식과의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 창조를 위한 자궁이라는 것, 그림자와의 만남이 강제된다는 것, 진정한 연결을 위한 준비가 된다는 것, 영적 각성의 통로라는 것,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것. 당신이 지금 고독 속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여정을 걸어온 모든 탐구자들, 모든 예술가들, 모든 영적 구도자들과 융 자신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과 씨름했고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했으며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해, 자기 발견의 지도 치유와 변환의 길. 당신의 고독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언가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진실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독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과 춤을 추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고독은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느끼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창조하십시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춤을 추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표현하십시오. 창조는 고독을 변환시킵니다.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듭니다. 명상하십시오.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침묵 속에 머무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이 단순한 실천이 당신을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당신의 본질로. 자연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나무들, 산들, 바다. 자연은 고독한 영혼에게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서 당신은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읽으십시오.
위대한 사상가들, 시인들, 신비가들의 말을 읽으십시오. 그들도 고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에게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고독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외로움이 압도적일 것입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당신은 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쉬운 길, 즉 피상적인 연결과 의미 없는 바쁨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돌아보고 이 고독의 시기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과 만났던 시기,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했던 시기,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했던 시기, 그리고 그때 당신은 융의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통로라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더 진실된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신뢰하십시오. 고독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순간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당신은 지금 안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이 각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 어두운 밤을 통과했을 때 당신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하는 빛입니다. 당신 자신의 빛,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빛, 그리고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신성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독 속에 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탐구자들과 모든 진실을 찾는 사람들과 모든 용감한 영혼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에 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그 목적지는 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진정한 자아와의 재결합. 이것이 모든 고독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입니다. 집으로, 자신에게로, 진실로.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것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조차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돕는 사랑.